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항해 도중 배 위에서 사라진 디즈니 유람선의 선원 레베카 코리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바다 위의 호텔로 불리는 유람선 산업은 꾸준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국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거대한 배에 탄 승객들은 여행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람선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몰고 다녔던 유람선에서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유람선에서 공식적으로 실종된 사람들의 수는 수백 명이 넘었고 이 중 10% 정도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크루즈 회사는 배에서 실종되거나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크루즈 업계에서는 배에서 발생한 사고의 15%에서 20% 정도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실종 당시 24살이었던 영국 태생의 승무원 레베카 코리엄의 살해입니다. 레베카 코리엄은 1987년 3월 11일 영국 채셔주 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미국 메인주의 캠프 아메리카에서 4개월간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칩니다. 이후 2010년 6월 그녀는 디즈니 크루즈 선원 자리에 지원하였고 면접을 보기 위해 런던으로 떠납니다. 디즈니 크루즈 선원으로 선발된 레베카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테마공원에서 4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디즈니 크루즈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하마였습니다. 4개월간의 항해를 끝낸 레베카는 2달의 휴가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2달 동안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에게 첫 월급으로 새 옷을 사드리는 등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와 LA에서 멕시코로 향해 예정인 디즈니 원더호에 승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녀는 잠시 2주간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이 순간이 레베카의 가족들이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레베카는 유람선으로 돌아와서도 페이스북과 스카이프를 통해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1일 배가 LA를 떠나는 날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내일 전화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2011년 3월 22일 오전 9시 그날 아침 교대 근무 예정이었던 레베카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지 않자 레베카의 동료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방을 포함하여 배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으나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CCTV를 살펴보게 되었고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011년 3월 22일 오전 5시 45분 그녀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레베카는 승무원 휴게실에서 크루즈 내부 전화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남성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매우 괴로워 보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CCTV 화면 밖으로 걸어갔고 그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미국 해안경비대와 멕시코 해군이 디즈니 크루즈가 항해한 루트를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시 레베카가 실종된 디즈니 원더호는 바하마에 등록된 크루즈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할 권은 선박 등록 국가인 바하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3일 만에 바하마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바하마 경찰 폴롤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곧바로 LA에 있는 디즈니로 출발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950명의 디즈니 직원 중 겨우 6명을 조사했으며 2000명 이상의 승객 중 어느 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베카와 대화를 한 CCTV 속 남성을 찾으려는 시도도 안 했다고 합니다. 레베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출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레베카의 부모님들은 디즈니 유람선의 선장과 바하마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베카의 부모님들은 CCTV의 사본을 요청했으나 놀랍게도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단지 레베카의 방과 휴게실 정도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부모님들에게 레베카가 5번 갑판 쪽에서 거친 파도에 휩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레베카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샌들이
5번 가판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유람선은 항구를 떠나 다음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레베카의 부모님들은 디즈니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런던 경찰국 출신 사설탐정 로이람을 고용합니다. 이후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람선 측은 레베카가 파도에 휩쓸렸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기후는 거친 파도가 칠만한 날씨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CCTV의 일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촬영된 위치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디즈니 측은 그녀가 CCTV에 촬영된 장소가 5번 가판 근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을 복구하여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CCTV에 찍힌 레베카는 1번 가판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판에서 발견된 레베카의 샌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객실 번호가 적혀 있었고 레베카의 발 사이즈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10월 가디언지의 존 론슨이 디즈니 원더우의 승무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승무원들은 디즈니가 그날 레베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람선 사방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발생한 일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람선 측의 주장대로 그녀가 정말로 파도에 휩쓸린 것이라면 그 장면도 CCTV에 녹화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에서 레베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전혀 없지만 결국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레베카가 사라진 것을 두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017년 레베카의 연인이자 당시 직장 동료인 트레이시 메들리가 침묵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레베카는 실종되기 전 둘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르게 우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트레이시는 이것 때문에 레베카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가족들은 그녀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화를 냅니다. 레베카가 사라지고 나서 그녀의 가족들은 레베카의 은행 계좌에 입출금 기록이 있었다는 것과 그녀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16년 사설탐정 로이람은 레베카의 객실에 있던 그녀의 소지품에서 그녀의 찢어진 반바지를 발견합니다.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그녀의 부모님들은 딸이 분명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수많은 간접 증거들이 레베카가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